증권통 K시간입니다. 오늘장 분석해보고요. 내일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막판까지 좋았습니다. 동시호가 구간에서 살짝 흔들리더니 거래소가 기관 수급에 좀 힘입어서 함께 또 뛰어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장 흐름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기관의 순매수가 굉장히 강했죠. 어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아서 좀 당황했는데요. 오늘은 기분 좋은 당황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사서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제는 예상보다 많이 하락했고요. 오늘은 예상보다 많이 좋으면서 많이 상승한 그런 모습이었고, 이 상승의 중심에는 외국인 순매수도 좋았지만 기관의 강한 순매수가 있다는 점 긍정적이었고, 어제 개인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좀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개인이 다시 거의 다 팔았습니다. 개인이 9,300억 이상 순매도하면서 이 기관이 잘 받아주는 모습, 기관이 개인의 순매도를 다 받으면서 시장을 올려주는, 오랜만에 기관이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군요. 많이 물론 산 거는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지수적으로도 좋았던 것 같은데 사실 시장이 변동성을 굉장히 또 경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 만에 수급이 좀 출렁출렁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시장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을 봐도 그렇고요. 국내 시장을 봐도 그렇고, 우선 한번 조금 살짝 놀랬었죠. CPI가 너무 좋게 나왔죠. 너무 높게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이 한번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보다도 국내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반응을 했죠. 그러면서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시장에서 다시 진정되는 모습이 나왔죠. 지표에 대해서도 강력한 모습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이 움직임들을 본다라면은 이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이달 초에 마이너스 10.8이었는데 지금 36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좋다란 얘기고요.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가 1월 말 기준 3.24를 기록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서프라이즈 지수는 20년 8월 이후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금리가 올라갔는데 경제는 잘 적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걱정했던 건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를 첫 번째 걱정했고요. 두 번째는 올라간 금리에 시장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경기가 침체가 될까를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리의 상단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 금리가 올라가 있지만 여기에 경제는 잘 돌아간다, 이런 모습들이 미국 증시에 좀 강한 자신감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오늘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 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본다라면 반도체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이 세 섹터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2차전지 같은 경우가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 유럽 시장에서 이제 내연기관 이제 못한다. 그러니까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될 거다. 그러면서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의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오늘 상승을 키워주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게임주라든지, 게임주는 위메이드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좋은 모습 보여줬고, 장비주들까지도 반도체와 2차전지 장비와 소재주들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시장을 상승하는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은 전기차 그리고 게임주가 시장을 주도하는 가장 강력한 이 주도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상승했던 종목들 가운데서 오늘 2차전지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몰렸던 것 같고요. 소재 종목들 중에서도 코스모학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게임 쪽에서는 이슈가 있었죠. 위믹스와 관련해서 코인원에 재상장된다는 이슈와 더불어서 게임주의 매기 확산이 좀 있었는데 함께 또 2차전지와 게임주들 코스피와 코스닥에서의 이슈들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네, 내일장은 그러면 어떤 이슈들이 좀 이끌게 될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슈 남았나요? 우선 사실은 시장이 더 중요한 CPI를 소화를 했는데, 그래도 CPI만큼은 아니어도 중요한 이 PPI, 1월 생산자 물가지수,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사실 연준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말빨이 잘 안 먹힌다라고 봐야죠. 사실은 연준에서 보수적으로 얘기를 해도 시장은 이미 이 하반기 금리 인하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황이고, 시장의 주식시장은 특히나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연준입니다. 여기에 경기 전망,
지금 시장이 오늘 상승했고 미국 시장도 잘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연준이 좀 더 보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경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까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지표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기조로 가고 있었던 것은 그동안 굉장히 분명한데요. 여기에 따라서 경기가 얼만큼 잘 적응했는지가 또 다른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국내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네, 오늘 시원하게 오른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2,475포인트, 오늘 47.58포인트 코스피가 올랐고요. 코스닥은 퍼센트는 더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있죠. 코스피가 이제 다시 2,500에 또 가까워졌다라는 점, 코스닥도 800에 가까워졌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이 사실 코스피가 2,500에 가까워질수록 상승 탄력이 계속 약해졌죠. 이 모습이 이번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기 때문에 이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흐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상승 탄력은 좀 축소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시간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들의 상승 탄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가 좋은 소비 관련된 섹터들, 이 종목들, 그러니까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여행, 항공, 레저 이쪽으로 좀 그쪽 섹터들이 시가총액도 좀 낮죠. 그리고 실적은 좋아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축소가 된다는 점을 염두를 해 두시고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섹터들 위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를 조금 더 고르셨습니다. 특히나 소비와 관련된 섹터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또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위주로 함께 그룹핑을 해두시면 또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사님, 그리고 환율이 어제 급등한 이후에 사실 오늘 시장은 좋았는데 환율은 또 계속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거든요. 따로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진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2원 60전 상승한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이 NDF 역외 환율이었거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도 환율의 움직임은 별로 없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지수가 많이 올랐으면 최근의 트렌드였으면 지수가 많이 올랐다면 환율이 좀 떨어질 텐데 어제 환율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지수 올랐는데 안 떨어졌죠. 이 환율이 지금 상태에서 많이 떨어지려면 무언가 움직임이 조금 바뀌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지기도 그리고 여기서 더 오르기도 좀 만만치는 않은 시장입니다. 외국인한테는 수급적인 환경에서는 조금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나 그렇다고 매도까지 바뀔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그러니까 1,300원 근처에서의 수준에서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 외국인은 역시 2,500 가까워졌기 때문에 매수 강도도 좀 약해졌고 환율도 좀 보수적이다라는 점 등을 봤을 때 환율은 이전처럼 다시 1,200 초반까지 확 떨어지기는 지금은 좀 더 확인하고 싶거든요. 분명히 주식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나 환율에 있어서는 좀 너무 빨리 떨어졌다는 게 외국인들의 시각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여기서 좀 빨리 오른 부분은 부담스러우나 더 오를 가능성,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낮고 이 정도 수준 레벨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환율이 오르긴 오르더라도 약간의 안정화 추세를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권통 K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와 함께 했는데요.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늘장 일단 기관이 좀 이끄는 그런 장세가 됐던 것 같고요. 이슈들에서는 확실히 반도체와 2차전지, 자동차까지 대형주들에서도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거래소를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반도체에서 또 낙수 효과를 누리는 장비 종목들도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오늘 코스모 화학같이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여기에 위메이드 그룹주들 급등하면서 게임주들까지 훈풍이 불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내일 또 시장을 이끌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P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경기의 지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이 있으니까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들 위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도 있었으니까요. 이쪽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좀 기대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식시장도 오르고요. 가상화폐 시장도 함께 좀 출렁이고 있는데 이렇게 위험자산 쪽에 다시 한번 훈풍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들이 또 급등하게 될지 이 부분이 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마감은 증권통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